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승 출시 행사장에서 저희가 중간 기착점까지는 카이즈 윤수정 기자님께서 운전을 해주셨고요. 저는 중간 기착점에서 행사장까지 다시 돌아가는 길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오면서 제가 동성에서 보니까 천천히 와도 한 30분이 될까 말까 시승 코스가. 그래서 좀 시승 코스가 되게 짧아요. 시승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체험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늘 시트 포지션부터 뭐 엔진, 변속기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좀 이번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 한강공원의 주차장에 들러서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어요. 왜 돌고 있느냐, 지금 이 노면이 그 잔디밭에 돌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 놓은 곳 있죠. 되게 노면이 유럽 가면 이런 길이 많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좀 되게 거친 노면을 저희가 달리고 있어요. 벽돌 같이 돼 있는 그런 노면인데, 이 투아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 3.0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길을 조금, 지금 한 20km, 30km인데 이렇게 조금 빨리 달려보더라도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런 길도 되게 뭐랄까 충격을 전해주긴 합니다만 그 충격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좀 하체가 단단한 차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금 엉덩이를 팍팍 치고 되게 불쾌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이런 투아렉 같은 차들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차들보다 한 단계 다른 차원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체가 단단하게 세팅된 차들은 뭐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빠른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은 좋겠지만, 이런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날 때 엉덩이를 이렇게 좀 되게 기분 나쁘게 가격하는 듯한 그런 딱딱한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반대로 그 아주 낭창낭창하고 마냥 부드럽기만 한 차들은 이런 곳에서 뭔가 구름 지나가듯이 그렇게 매끄럽게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거나 좀 격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들을 보면 그런 그 사이에서 장점만 이렇게 잘 끌어모아서 절충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투아렉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만큼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잘 조합해서 꿀같은 승차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투아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됐기 때문에 최저 40mm까지 지상고를 낮출 수가 있고요. 최고는 70mm까지 지상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올림픽대로를 태워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앉았는데 시트 포지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일단 딱 첫 느낌은 SUV니까 당연히 높겠죠. 높은데 다른 SUV들 중에서도 시트 포지션이 낮든 높든 되게 앞에 시야를 잘 확보해주는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투아렉은 지금 처음 앉았을 때 글쎄요. 저는 괜찮은데 좀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런 큰 차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끝을 가늠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끝이 어디쯤인지 쉽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좁은 길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길에서 운전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이런 시트 포지션 문제는 뭐 사각지대만 크지 않다면 적응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저는 그렇게 큰 흠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 알아보기 전에 두 가지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구성과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 투아렉이 사실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2018년에 나온 차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제서야 출시가 됐지만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는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투아렉이 전 세계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2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76,000km를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폭스바겐 측의 말에 따르면 그 사이에 뭔가 고장이 나서 속을 썩였다든가 뭐 장고장이 있었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내구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안전성 같은 부분에서도 이미 이 투아렉은 유로 NCAP 안전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뭐 유로 NCAP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안전 테스트죠. 그런 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수치상으로도 이 차가 되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셈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되게 이 투아렉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다른 여러 SUV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될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뭐 아우디 폭스바겐 산하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 SUV 뭐가 있습니까? 뭐 좀 더 슈퍼카급으로 가면 벤틀리 벤테이가나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런 차들까지 있어요. 그런 차들은 되게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감당하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품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들과 이 MLB 에보 플랫폼을 공유하고 또한 다양한 부품까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투아렉, 그런 사실만 몇 가지 따져봐도 굉장히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은 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아렉은 해외에 출시된 모델까지 다 포함을 하면 총 3가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V6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4리터짜리 V8 디젤 엔진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 출시된 것은 3.0 V6 디젤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한 2분기쯤에 V8 모델도 들여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디젤 엔진이 요즘에는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1000대 받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되게 외면받고 막 되게 죄인인 것 같고, 네. 그런데다가 뭐 폭스바겐 행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라는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특히 이런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은 사실 인식이 안 좋았던 것, 한때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아렉에 V6짜리 디젤 엔진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되게 토크를 강력하게 끌어쓰기가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이런 투아렉 같은 대형 SUV는 오프로드를 갈 일도 많을 거란 말이죠. 홈로를 주행할 때 뭐 가파른 경사라든가 아니면 뭐 바위나 돌 같은 장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가솔린 엔진보다는 이렇게 토크가 한 번에 풍부하게 나오는 디젤 엔진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얘가 4기통이 아니라 6기통 디젤이라는 점이죠. 저희가 항상 시승기를 찍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디젤 엔진도 4기통보다는 6기통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우리가 4기통 디젤 엔진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가속 페달 밟으면 되게 갈갈갈갈거리고 회전 질감 되게 안 좋고 시끄럽고 막 딸딸거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실린더 2개만 더 붙여도 이 6기통 디젤 엔진은 주행 감성 자체가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밟아보면 4기통 디젤 엔진처럼 그렇게 막 갈갈거리고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좀 거칠다라는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특히 밖에서 들었을 때는 제가 이 차는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알 수 있을 만한 소리가 나는데, 실내에서는 전혀 디젤 엔진의 그런 특유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되게 잘 막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밟아보면 되게 묵직하고 스포티한 소리까지 잘 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6기통 디젤만의 장점이 있다. 저보고 만약에 이 투아렉에 장착된 V6 디젤 엔진이랑 과급기 장착된 가솔린 4기통 엔진이랑 뭐 고를래 하면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저는 이 6기통짜리 디젤 엔진을 고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가속감, 뭐 힘 이런 걸 다 내려놓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 디젤 엔진, 뭐 가솔린보다 당연히 연비가 좋겠죠. 지금 이 투아렉의 복합 공인 연비가 10.3km/L인데 저희가 뭐 여러 시승차를 타봐도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심하게 잘 몰아도 복합 공인 연비보다 잘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한 1에서 2km 정도 못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디젤 엔진은 대부분 어떻게 몰아도 복합 공인 연비 수준으로 나오거나 그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이 투아렉도 지금 시승차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시승차의 연료 소비량이 지금 단위가 100km당 리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환산하기 어려운데, 일단 100km당 11.9리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민 편집자님이 잘 계산을 해줘서 자막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아무튼 디젤 엔진의 그런 연료 효율이 좋다는 점,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투아렉의 공차 중량이 2250kg이거든요. 근데 이 PT를 할 때 뭐 고강도 강철도 쓰고 알루미늄도 쓴 부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310kg나 경량화를 했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50이면
사실 대형 SUV라는 걸 감안하고도 가볍진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전에는 얼마나 무거웠다는 거야. 아무튼 그 정도의 감량을 해서 더 가벼워지긴 했어요. 310kg가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정도 감량을 해서 2250kg까지 몸무게를 줄였는데, 당연히 뭐 Q7이나 카이엔이나 뭐 이런 모델들보다는 무거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쉽습니다. 감량화를 더 잘 해줬으면 연비도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이런 가속감도 경쾌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어떻게 가속을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무거운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로백이 6.1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큰 SUV가 제로백이 6.1초면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폭스바겐 아테온이 제로백이 7.7초거든요 거의 아테온보다 1초가 빠른 겁니다. 제로백에서 1초면은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체중 감량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가속감에서 무게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속감에 크게 불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엔진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출력이 286마력에다가 지금 61.2kgm예요. 이 정도면 출력이 부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속 페달에 대한 세팅이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지금도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되게 얕게 밟았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깊게 밟았을 때 그제서야 갑자기 울컥하면서 가속력이 발휘되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세팅이 시내에서 이렇게 천천히 미세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글쎄요, 조금 내가 스포티한 운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속감 자체가 이렇게 발름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급가속과 급제동을 조금 의도치 않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속감이 좀 리니어하게 발름대로 나오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엔진 힘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엔진 힘 자체는 되게 풍부한데, 그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고 뒤로 몰려 있어요. 엔진에 조합된 변속기는 지금 자동 8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ZF에서 만든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폭스바겐을 그렇게 많이 몰아본 경험이 있진 않아서 다른 차와 비교해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ZF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는 BMW거든요. BMW는 유독 또 ZF와의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의 ZF가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패들 시프트는 없어요. 뭐 투아렉이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 만든 차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오프로드 같은데 아니면 경사로 같은 데서 변속하는 일이 다일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그렇게 흉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 노브를 D에서 한 칸 더 뒤로 당기시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미시면 매뉴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다른 차들은 심지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모드를 따로 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패들 시프트를 딸깍 하고 나면 다시 자동 모드로 저절로 돌아오거든요. 그건 영구적인 매뉴얼 모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스바겐은 매뉴얼 모드를 따로 마련을 해줘서 변속을 마음대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준 점은 칭찬할 만하네요. 네, 변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순간 교통체증이 시작됐네요. 저희 리뷰하면 항상 이렇죠. 고속주행 알아봅시다 이러면 차가 막히고, 시승을 하려고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안해 이씨. 안해. 딴 거 합시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체증 풀리면 알아볼게요. 너무하잖아 진짜 이거는. 자, 그럼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죠. 투아렉에는요, 핸들링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액티브 올휠 스티어링 이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액티브 뭡니까? 올휠, 모든 바퀴를, 스티어링, 움직이는 것, 모든 바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바퀴와 함께 뒷바퀴까지 조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37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37km 이하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최대 5도까지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 지금과 같은 뭐 좁은 2차선 도로 이런 데서 유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큰 SUV들은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간이 작은 사람이라서 앞에 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한 번에 유턴을 못했어. 그럼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 쫄이거든요. 근데 이 투아렉에는 그런 액티브 올린 스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회전 반경을 굉장히 좁혀주거든요. 그렇게 좁혀주면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는 곳도 한 번에 유턴을 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회전 반경이 좁아지니까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좁아지냐면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폭스바겐 골프 있죠. 소형 해치백인 폭스바겐 골프와 회전 반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건상 이 투아렉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유턴을 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같은 기능이 탑재된 저희가 다른 시승차를 탔었을 때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투아렉도 그랬던 차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이것도 최대 5도까지 틀어주고요, 37km 이상에서 틀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안정감이 차선을 바꿀 때 늘어나겠죠. 투아렉의 핸들링을 도와주는 기능은 액티브 올린 스티어링 말고도 전자식 안티롤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는 4.0 엔진이 들어간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요, 아쉽게도 이 3.0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안티롤바라는 게 이 좌우 바퀴를 연결해주는 스테빌라이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스테빌라이저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차체의 안정감을 도모해 주는 겁니다. 우측으로 급격하게 차체를 회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체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안티롤바의 강성보다 쏠리는 부분 반대편에 코너 안쪽에 안티롤바의 강성을 높여서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아까 그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0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내라서 어떻게 뭐 급격하게 주행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잔망스럽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고, 아까도 잠깐 주행을 할 때 똑같은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해봤었거든요. 그때도 느껴지고 지금도 조금 느껴지는 거지만 스티어링 휠에 약간의 유격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코너링이나 차체 안정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스티어링 휠을 굉장히 넉넉하게 세팅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잔만장망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미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꺾고 있는데 차체는 아직 우측으로 가는 중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고속이라든지 이런 뭐 서킷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가벼운 세팅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자체는 그런 첨단 기능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세팅 자체를, 얘는 고속주행이나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오히려 오프로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더 넉넉하게 오프로드에서 오히려 더 알맞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세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국 가서 글래디에이터를 탔었는데 걔는 완전 오프로드에 몰빵한 차잖아요. 걔의 스티어링 휠을 만져보면 정말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의 스티어링 휠이 어떻게 세팅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격도 많고 고속주행할 때도 조금 불안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 락투락도 많이 돌아가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느낌에 비춰봤을 때 이 투아렉도 약간 그쪽에 가까운 스티어링 세팅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아침에 이 길로 왔는데 조만간 시한부인데 이제 정숙성을 지금 이런 골목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아까 저도 윤수정 기자님 운전하실 때 옆에 타서 고속주행 느껴봤었거든요. 디젤 엔진 소음도 잘 막았지만 노면 소음이랑 풍절음도 꽤 잘 막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창문이 이중접합인가? 아닌데? 지금 앞뒤 창문 다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뭐 두께는 상당히 두껍긴 합니다만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음을 잘 막았다는 거는 칭찬할 만하죠. 사실 우리가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썼다고 해서 꼭 조용한 것도 아니고 안 썼다고 해서 꼭 안 조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흡음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어물쩡어물쩡한 사이에 다 와버렸네요. 역시 오늘 시승 코스가 짧아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에 뭐 이광환 기자님이든지 신동민 기자님이든지 둘이 같이 시승차를 본격적으로 빌려 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마냥 이 차를 붙들고 계속 시승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음 또 기회에 시승차를 빌리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 시승 행사에 와서, 시승이라고 하기엔 부끄럽고 진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체험. 개인적으로 시승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거 반자율 주행 기능도 있어서 그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ZF 변속기도 못 알아봤는데 변속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못 알아봐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폭스바겐 투아렉 오늘 출시된 모델은요 다 3.0 모델입니다. 그리고 3.0 모델 기준으로 프리미엄 트림이 8,890만원이고요 그 위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9,690만원, R라인은 무려 1억 9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폭스바겐 투아렉을 기왕 살 거라면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 빠진 프리미엄 트림보다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구입을 해야 뭐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뭐 그래도 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프레스티지의 가격 9,690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폭스바겐 투아렉이 여러가지 볼드한 디자인, 그리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갖춘 실내, 그리고 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까지 이런 구성들을 곳곳에 갖췄는데, 과연 이 폭스바겐 투아렉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시승차를 빌려서 오늘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